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7번이나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제갈공명이 고집 센 맹획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펼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7번 잡고 드디어 마음을 얻다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패배한 맹획이 그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짝반짝 은동굴로 돌아가면서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한편 제갈공명님은 맹획 일행을 또다시 풀어줬죠. 그리고 배신한 척 도와줬던 양봉하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듬뿍 내려주었습니다. 이 양봉 부자는 고맙다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떠나갔고요. 맹획 일행은 밤새 정말 불이 났게 도망쳐서 반짝반짝 은동굴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진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동굴은요, 세계의 커다란 강이 휘감아 돌고 있어서 아무나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동굴 안에는 반짝이는 은이 나오는 은산이 있었고 그 산 위에는 아주 으리리한 궁전이 있었죠. 맹획은 바로 그곳에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맹획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가족이랑 부하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번 총나라 군대한테 챙피를 당했으니 이번에말로 꼭 원수를 갚고 말겠다.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없냐? 바로 그때 맹획 아내의 남동생인 대래동주가 손을 번쩍 들었죠. 제가 제갈공명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맹획의 눈이 동그래졌겠죠? 아니 그게 누군데? 여기서 동남쪽으로 멀리 가면 탈납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주인이 바로 목록대왕이십니다. 이분은 신기한 마법을 쓸 줄 아는 분이에요. 커다란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비바람을 부르고요. 무시무시한 호랑이, 표범, 늑대, 독사 같은 동물들을 부하처럼 부린답니다. 게다가 3만 명이나 되는 용감한 신의 군대도 이끌고 있죠. 대왕께서 편지랑 선물을 보내면서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가서 꼭 모셔오겠습니다. 오, 진짜냐? 맹획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대래동주를 팔납동굴로 보냈습니다. 맹획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동안 제갈공명은 또 어떤 기발한 생각으로 그를 놀라게 할까요? 이번엔 바로 흙으로 쌓은 길입니다. 한편 제갈공명님은 군대를 이끌고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아주 튼튼한 성 앞에 도착했어요. 위원이랑 조은 장군이 씩씩하게 성을 공격했지만 성 위에서 독을 바른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만세력 병사들은 한 번에 10개의 화살이 나가는 신기한 활을 쏘아댔거든요. 결국 두 장군은 아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공명님은 작은 수레를 타고 성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군대를 뒤로 물려서 막사를 세우고는 닷새 동안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만세력 병사들은 총나라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안심하고 쿨쿨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자, 엿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공명님이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는 옷자락을 하나씩 준비하라. 밤 10시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장군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모두들 명령에 따라 옷자락을 준비했어요. 밤 10시가 되자 공명님이 또다시 명령했죠. 그 옷자락에 흙을 한 포드씩 담아라. 없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들 영문을 몰랐지만 흙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흙을 모두 성벽 아래로 가져가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제야 모두들 공명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거죠. 10만이 넘는 군사들이 흙포대를 들고 성벽으로 쌩쌩 달려가서 흙을 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흙이 산처럼 쌓여서 성벽 꼭대기까지 닿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암호 소리와 함께 총나라 군사들은 이 흙으로 만든 길을 타고 성 위로 우르르 올라갔어요. 깜짝 놀란 만세력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붙잡히거나 도망쳤고 성을 지키던 타사대왕은 그 혼란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제갈공명의 지략에 또다시 성이 함락되자 맹획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불의 공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맹획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께서 왜 그리 지혜가 없으세요? 제가 비록 여자이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주겠어요. 그 여인은 바로 맹획의 아내이자 불의 신의 후손인 충룡 부인이었어요.
이 충룡 부인은 날아가는 칼, 그러니까 비도를 던지는 솜씨가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답니다. 부인, 맹획이 감격해서 고마움을 표하자 충룡 부인은 늠름하게 말에 올라탔어요. 등에는 5자루의 비도를 꽂고 손에는 길고 긴 창을 들었죠. 동굴 입구를 막 돌았을 때 총나라의 장옥 장군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달리며 챙그랑 창을 부딪혔죠. 몇 번 싸우지 않아서 충룡 부인이 등을 돌려 달아났어요. 장옥이 신나서 뒤쫓아가는데 바로 그때 충룡 부인의 손에서 비도 한 자루가 휙 하고 날아온 겁니다. 장옥은 급히 팔로 막았지만 왼쪽 팔에 칼을 맞고 그만 말에서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명님은 마대, 조은, 위원 장군을 불러서 비밀 작전을 알려줬어요. 다음 날 조은 장군이 싸움을 걸자 추경 부인이 맞서 싸웠고 조은은 몇 번 싸우다 거짓으로 쌩 하고 도망쳤죠. 다음엔 위원 장군이 나타나서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추경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저 비겁한 녀석! 위원이 좁은 산길로 쏙 들어가 버리자 추경 부인은 화를 내면서 그 뒤를 바짝 쫓았어요. 추경 부인이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추경 부인이 탄 말이 앞으로 꽈당 하고 넘어진 겁니다. 역시 마대 장군이 숨어서 말에 발을 거는 올가미를 설치해뒀던 거죠. 이렇게 추경 부인은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공명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아내까지 사로잡혔지만 맹획에겐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동물군대의 습격이죠. 그리고 이것이 맹획이 6번째로 사로잡히는 계기가 됩니다. 보로교환으로 추경 부인이 돌아온 바로 그때 팔랍동굴에 목록대왕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맹획이 신이 나서 나가 보니까 목록대왕은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으르렁, 콩콩 소리를 내는 호랑이, 표범, 늑대떼가 가득했어요. 다음 날 목록대왕은 동물군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목록대왕이 입으로 이상한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더니 손에 든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휘잉! 거센 바람이 불고 모래와 돌멩이가 날아다녔어요. 뿔피리 소리와 함께 호랑이, 표범, 늑대, 독사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총나라 군대에게 달려들었어요. 총나라 병사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군대를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답니다. 조은과 위원은 공명님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랬더니 공명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총나라를 떠날 때부터 신기한 물건을 준비해왔지. 공명님은 봉인해 두었던 20개의 수레 중에 10개를 가져오게 했어요. 수레 뚜껑을 딱 열자 그 안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커다란 가짜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알록달록한 털옷을 입고 번쩍이는 쇠 이빨과 발톱을 가진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죠. 입안에는 연기랑 불을 내뿜는 장치도 숨겨져 있었고요. 다음 날 목록대왕이 또다시 마법으로 진짜 동물들을 불러내자 공명님도 부채를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총나라 진영에서 커다란 가짜 짐승들이 튀어나와서 입에서는 활활 불을 뿜고 코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거예요. 진짜 동물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가짜 짐승들을 보자 너무 무서워서 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편 진영으로 도망쳤어요. 그 혼란 속에서 목록대왕은 목숨을 잃고 공명님의 군대는 드디어 맹획의 은동굴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맹획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다가 들통나서 공명님 앞에 끌려왔어요. 공명님이 맹획에게 물었죠. 네가 네 집에서 잡히면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떠냐? 맹획은 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와서 잡힌 것이지 당신의 능력이 아니오. 내 마음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 공명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죠. 아니 내가 너를 6번이나 잡았는데 아직도 항복하지 않다니. 그러자 맹획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7번째로 잡는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겠소. 6번이나 풀려난 맹획. 이제 그가 기댈 마지막 희망은 바로 절대 뚫리지 않는 갑옷입니다. 드디어 7번째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공명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맹획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또다시 풀려난 맹획은 오과국이라는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 나라의 왕인 올돌골은 몸에 비늘이 돋아 있어서 칼과 화살이 뚫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등나무 갑옷이라는 걸 입는데 기름에 오랫동안 담가서 만든 이 갑옷은 물에 젖지도 않고 칼이랑 화살이 절대로 뚫지를 못한대요. 맹획은 크게 기뻐하면서 올돌골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올돌골은 3만의 등나무 갑옷 군대를 이끌고 맹획을 도와주기로 했죠.
공명님은 이 소식을 듣고 구불구불 뱀계곡이라는 곳에 비밀 작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위원 장군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죠. 앞으로 보름 동안 매일 싸움에 져서 도망쳐라. 꼭 15번을 치고 7개의 막사를 버려야 한다. 위원은 투덜거리면서도 명령대로 했어요. 매일 싸움에서 지고 도망치니까 올돌골과 맹액은 완전히 방심하고 말았죠. 하하하, 제갈량도 이제 꾀가 다 떨어졌구나. 16째 되는 날 위원은 등나무 갑옷 궁대와 싸우다 또다시 뱀계곡으로 도망쳤어요. 올돌골은 신이 나서 그 뒤를 쫓아서 계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계곡 입구와 출구가 거대한 바위랑 불타는 땔감 수레로 꽉 막혀버렸어요. 산 위에서는 횃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땅 속에 숨겨두었던 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쾅! 기름에 흠뻑 젖은 등나무 갑옷은 불이 붙자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어요. 올돌골과 3만 명의 등나무 갑옷 군대는 뱀계곡 안에서 모두 불에 타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공명님은 산 위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를 위해 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쳤구나. 내 목숨이 분명 짧아질 것이다. 끔찍한 대결이 끝난 후 맹획은 7번째로 사로잡힙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갈공명이 그의 진짜 마음을 얻었을까요? 한편 맹획은 결국 마대 장군에게 산채로 사로잡혔답니다. 그의 아내 충룡 부인과 모든 가족도 붙잡혔죠. 맹획의 7번째 패배였어요. 공명님은 막사로 돌아와서 맹획과 그의 가족들의 밧줄을 풀어주고 다른 천막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했어요. 잠시 후 한 신하가 맹획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차마 당신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을 풀어줄 테니 다시 군대를 모아 승부를 겨루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맹획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7번이나 사로잡히고 7번이나 풀려나다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내가 비록 교양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예의를 안다. 어찌 이리도 부끄러운 짓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맹획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모든 가족과 함께 우통을 벗고 땅에 엎드려 죄를 빌면서 울면서 외쳤죠. 승상의 하늘 같은 위엄 앞에 저희 남쪽 사람들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공명님이 물었어요. 공은 이제 진심으로 복종하는가? 맹획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와 제 자손들은 승상의 크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공명님은 맹획을 일으켜 세우고 빼앗았던 땅을 모두 돌려주면서 영원히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었어요. 만세력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고 공명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라 부르며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쪽 땅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공명님은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수라는 강가에 이르자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공명과 군사들이 이 마지막 위기를 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뒤 이야기를 확인해 주세요.